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뉴캐슬전 이후 FA 선언해버리자 재계약할 줄 알았던 랩이 안면이 파래진 이유. 토트넘이 빅4에서 다시 밀려났다. 토트넘은 13일 이하 한국 시각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33라운드에서 0대4로 완패했다. 3경기 연속 무패, 2승 1무, 위 기세가 끊긴 토트넘은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4위 에스턴 빌라와 승점 60점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골득실에서 밀렸다. 손흥민도 올 시즌 최악의 원정이었다. 그는 후반 13분 대한 쿨루셉스키와 교체되는 굴욕을 당했다.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선 경기 중엔 최소 시간이었다. 손흥민은 슈팅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29차례의 볼 터치, 단 19개의 패스만을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미미했다. 손흥민에게 연결된 패스는 상대에게 차단당하기 일쑤였다. 손흥민도 불안한 볼 컨트롤과 전매 특허인 공간 침투에 애를 먹었다. 이날 토트넘의 빌드업 축구는 뉴캐슬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느낌이었다. 손흥민은 전반 30분 선제 실점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화근이었다. 후반 6분 세 번째 실점 과정에서도 빌미가 됐다. 손흥민이 볼을 빼앗긴 것이 결정적이었다. 뉴캐슬은 전반 30분 알렉산더 이삭, 2분 뒤 앤서니 고든에 이어 후반 6분 이삭, 42분 파비안 쉐어가 릴레이 골을 장렬시켰다. 축구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평균 평점이 7.34점에 달하는 손흥민은 올 시즌 최저인 5.93점을 받았다. 종전 최저 평점은 지난해 9월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받은 5.98점이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뉴캐슬은 오늘 정말 훌륭했다. 우리는 경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뉴캐슬의 주도권을 허용했고 어떤 단계에서도 제어권을 놓고 씨름하지 못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치렀다. 고 자평했다. 센터백 미키 판 더 펜도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는 평가가 무색했다. 그는 두 차례의 결정적인 실수로 대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판 더 펜을 감쌌다. 그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아픔이다. 우리는 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스스로 경기에서 멀어지도록 놔두었다. 내가 말했듯이 그 대가를 우리는 치렀다. 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뉴캐슬 원정에서 1대6으로 참패했다.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 제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 우리는 뉴캐슬과 경기를 펼쳤다. 정신적인 문제라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있을 것 같다. 그중 일부는 상대, 일부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경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토트넘은 지난 12월 안방에선 뉴캐슬을 4대1로 완파했다. 그는 또 많은 부분 우리 스스로 화를 초래했으며 볼에 대해 용감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즌 내내 볼을 갖고 있으며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오늘 몇몇 선수들은 그것을 회피했다. 원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28일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까지 경기가 없다. 20일 예정된 맨시티와의 홈경기는 FA컵 4강전 일정으로 연기됐다. 맨시티전은 5월 15일 열린다. 토트넘은 아스널전을 필두로 첼시, 리버풀과 지옥의 3연전을 치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걱정은 없다. 우승 후 다른 모든 게임과 동일하다. 앉아서 자신에 대해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2주 뒤에 또 다른 경기가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 성장의 일부다. 때로는 그 성장이 고통스럽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하고 다음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2. 손가락 4. 뉴캐슬 브라질 MF. 로셀소 조롱, 종료 후에도 이어진 신경전.
브라질 국적의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아르헨티나 국적의 미드필더 지오바니 로 셀소 간의 신경전이 발생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는 13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뉴캐슬 어폰타인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3라운드에서 맞붙었다. 경기는 뉴캐슬의 4에서 0 완승으로 종료됐다. 이날 결과로 뉴캐슬은 15승 5무 12패, 승점 50로 6위. 토트넘은 18승 6무 8패, 승점 60로 5위에 위치했다. 뉴캐슬이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잘 공략했다. 전반 30분, 알렉산더 이삭이 미키 판 더 펜을 제치고 득점했다. 이어 전반 32분, 페드로 포로의 백패스를 가로챈 앤서니 고든이 침착한 마무리로 결정지었다. 후반 들어서 두 골이 더 나왔다. 후반 6분, 기마랑이스의 롱패스를 이어받은 이삭이 1대1 상황에서 잘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후반 42분,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안 셰어가 높은 타점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종료 후 기마랑이스와 로셀소가 충돌했다. 영국 쿼트 오프 사이드는 14일, 기마랑이스가 승리한 후 로셀소를 조롱했다. 그는 로셀소를 향해 손가락으로 4를 만들어 보였고, 로셀소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라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에 일부 팬들은 기마랑이스의 행동이 비신사적이고 당혹스럽다고 느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였다. 기마랑이스는 브라질 국적, 로셀소는 아르헨티나 국적이다. 둘은 대표적인 라이벌로 맞붙을 때마다 엄청난 열기를 자랑한다. 그리고 유독 거친 양상이 이어지곤 한다. 커트 오프 사이드에 따르면 라이벌 위식에서 나온 신경전이었다. 두 선수를 말리는 과정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댄번이 잠깐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다. 로메로 역시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로셀소를 보호하고자 했다. 로셀소와 기마랑이스가 신경전을 벌인 자세한 내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커트 오프 사이드는 로셀소와 기마랑이스는 모두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빨리 잊을 것이다. 라고 했다. 3. 당신이 이강인을 망쳤어. 엘리케 맹비난 한 월드컵 챔피언. 이강인 활용법 몰라. 확실한 자질 있지만 항상 어려움 겪는 이유. 디가리는 프랑스 대표팀 출신 공격수로 과거 보르도, AC 밀란, 바르셀로나, 마르세유 등에서 활약했다. 프랑스 대표팀 소속으로 55경기에 뛰어 9골을 성공시켰다. 디가리의 최고의 업적은 역시나 월드컵 우승이다. 그는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조국 프랑스의 우승에 일조했다. 프랑스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 멤버로 역사에 남았다. 또 유로 2000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런 디가리는 프랑스의 자존심인 PSG의 엘리케 감독이 온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꾸준히 드러냈다. 한마디로 PSG의 스페인 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엘리케 감독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엘리케 감독을 향한 비난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에 역대급 맹비난을 퍼부었다. PSG가 2023에서 24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와 경기에서 2에서 3으로 패한 뒤였다. PSG는 홈에서 패배했고 4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디가리는 엘리케를 비난하면서 이강인의 이름을 언급했다. 핵심은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엄청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강인이 PSG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엘리케 감독을 지목한 것이다. 엘리케 감독의 무능을 지적한 것이다. 이 발언을 유럽 프로축구 전문 사이트 트라이벌 풋볼이 보도했다. 디가리는 엘리케는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 이강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강인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PSG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마르코 아센시오도 마찬가지다. 엘리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엘리케는 수수께끼다. 고 비판했다. 이는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이번 경기에는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엘리케 감독의 포지션 변화는 익숙하다. 킬리안 음바페를 윙어와 최전방 공격수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이강인도 마찬가지다.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선수의 강점을 최대화시키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강인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다. 바르셀로나전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받아야 했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설 때 그 폭발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다. 음바페 역시 최전방 역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강인의 강점을 죽이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 디가리가 지적한 것이 그것이다. 엘리케가 이강인 활용법을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강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강인은 최근 이적설이 나왔다. 이탈리아 나폴리로 강제 이적설이다. PSG가 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오시멘 몸값을 낮추는 용도로 이강인을 내줄 수 있다는 소식이다. PSG 위 배신이다. 이강인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우리는 엘리케 관계의 한계를 봤다. 그가 준비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수들도 책임이 있지만 감독의 전술이 더욱 문제다. 전술 의도를 전혀 모르겠다. 나는 PSG가 무슨 전략으로 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엘리케는 바르셀로나로 돌려보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음바페에 대해 몇 주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다. 음바페에게 한 엘리케의 행동은 정말 추악했다. 음바페의 팬들, 파트너들, 그를 믿어준 사람들, 그에게 연봉을 주는 사람들,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가리는 엘리케가 UCL에 침을 뱉었다. 이번 경기에서 엘리케가 보인 태도는 정말 수치스러웠다. 나는 엘리케가 이렇게 밑으로 추락할지 몰랐다. 나는 엘리케가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다. 며 강한 질타를 계속했다.